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100%로 만들어드릴 연세 100% 병원 황보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맞부딪히게 되면 연골이 마모되고 통증이 매우 심해집니다. 보여드린 사진처럼 옷자다리로 심하게 변형이 되면서 평지도 절룩이면서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죠. 수술 후에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고 관리를 잘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잘 회복이 됩니다.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태지만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의사지만 저 역시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 상태와 관절염의 정도도 다양하고 비슷한 관절 상태지만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치료 시기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관절 상태가 심각하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수술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버티라는 말에 현혹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이, 숫자만으로 수술 계획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수술이 필요한 관절염까지 진행된 상태면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수술을 결정합니다. 검사상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관절염 상태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수술을 미루셔도 됩니다. 단,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20에서 40대의 젊은 분들이 인공관절이 필요한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된 경우는 확률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근골격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나 이전 단계의 수술로도 증상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나이에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고려할 때 1순위 치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변형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어린 나이부터 반복된 외상과 조기 관절염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더 이상 가능한 치료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결 방법이 인공관절뿐이고 통증이 심하다면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수술 환자 중에 가장 젊은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약 15년 인공관절 수술을 6,000 케이스 이상 해왔지만 실제로 뻗정다리가 된 분은 없었습니다. 뻗정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무릎이 많이 안 굽혀지거나 많이 안 펴지는 등 각도가 극히 굳은 경우를 말하죠. 수술 후에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고 이상 여부를 체크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인공관절 수술 2달 후에는 무릎이 거의 굳기 때문에 그 전에 굽히고 펴는 재활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초기에 주치의와 잘 만나지 못하고 재활 운동이 부족하면 정말 다리가 뻗정다리처럼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수술 후 염증이나 감염으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으면서 다리가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바로 진찰을 받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의 논문 결과를 보면 인체의 모든 수술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따라서 극히 일부분인 합병증 케이스를 기준으로 본인의 치료를 결정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각 무릎이 수술을 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고
정말 아파야 수술하는 것이지 한쪽을 수술한다고 반대쪽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무릎 한쪽만 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진행했다고 해서 반대쪽 무릎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단 수술 전에 양쪽 모두 옷자다리 변형이 심한데 한쪽만 통증이 심해 한쪽만 수술을 한 경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수술 후 한쪽 다리가 일자다리로 펴지면서 길어지면 다리 차이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한쪽 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하면서 반대쪽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2~3달 동안에는 재활을 마친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 자체보다는 다리의 정맥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근력이 약한 경우, 그리고 허리 협착증과 관련된 증상이 많습니다.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기관절염에 다리가 변형되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받기 때문에 수술 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은 대부분 좋아지고 잘 걸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정맥순환, 근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 날이 차가워지면 무릎 주변의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미세순환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이 시리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릎 인공관절과 상관이 없이 정상 관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무릎이 약하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찬 기운이 직접 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마사지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보행기를 잡고 혼자서 보행을 시작합니다. 보통 6주간은 낙상을 예방하고 인대가 튼튼하게 회복되도록 보행기를 사용하시도록 교육합니다. 환경에 따라 보행기 대신 지팡이나 목발 하나 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6주 후에 어느 정도 몸의 균형과 근력이 회복이 되면 보행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연세 100% 병원 정형외과 황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